사랑하는 온나라 인민들과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 속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탈북민과 다시 보는 김정은 신년사. 안녕하세요. 남한방송원 김형기입니다. 김정은 정권부터 다시 재개된 육성 신년사, 북한 주민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편하게 한번 뒷담화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실 두 분인데요. 각자 좀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2012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은 북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주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주희 기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에 북한을 탈출해서 현재 서울서 살고 있는 통일교육 전문 강사 김형수입니다. 네, 김형수 강사님 네. 두 분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아마 머릿속에 좀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 신년사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그려지실 것 같고, 또 올해는 이제 남한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서 또 느끼셨던 감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김정은 신년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김형수 강사님. 네, 우선 이야기 앞서서요. 북한에서 들어왔던 신년사나 공동사설을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해마다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점점 달라지는 김정은의 그 김일성 따라하는 그 흉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밌게 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주희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선생님 하신 말씀에 공감인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TV에서 앉아 본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았어요. 이게 진짜 자유가 실현된 그런 것이구나. 우리 북한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들었다면 큰일 나요. 들을 수도 없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참 자유로운 땅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저는 그 김정은이 변한 옷차림에서 역시 김일성을 흉내내서 자신감을 뻥뻥 피웠구나, 흉내를 냈구나 하는 걸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우리 박주희 기자님은 지금 아마 그 북한 주민분들하고 조금 이제 소통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북한 주민분들은 실제로 신년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신지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에는 북한에서 대부분 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주민들은 다 같이 청취를 못했고요. 일부 지역,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성우동에 도당 책임비서 사택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간부 지역엔 불을 줬대요. 전기가 와가지고 그 지역에 그래도 운이 좋아서 붙어 사는 주민들은 신년사를 들었는데, 1월 2일에 저하고 통화를 한 북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남조선에서 올림픽 한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언제 건데 아직도 몰랐냐 하니까, 야, 이번에 신년사 나와서 알았다. 하여튼 남조선이 세다, 잘 산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근데 전기가 안 왔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들은 이제 지금 이제 중앙당에서 이미 이제 신년사 원고를 이제 각 도당에 내려보낸 상황이고, 그게 이제 각 기업소나 여맹으로 이제 인차 발부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이 문제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전체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 꿰뚫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 사정 때문에 사실 실시간으로 바로 접하지는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더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그전하고 더 열악하다 소리네요. 더 전기가. 열악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TV로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친한 분들하고 계실 때 이제 어쨌든 TV로 보게 되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연설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또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약에 공간에 있었다면 북한 주민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 김형수 강사님이 보시기에 좀 젊은 청년들이나 어떤 얘기들을 했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박 기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올림픽
사실 저는 제일 이슈가 될 만한 게 올림픽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있을 때도 88 올림픽 우리 남조선에서 했다 할 때도 그때 이야기된 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하는 올림픽마다 선진국들에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이 사실은 겨울철 올림픽이라고 한국은 동계 올림픽 하지만은 이 북한은 겨울철 올림픽을 하는데 지역이 평창이라는 말은 뺐잖아요. 이번에 신년사에서는. 그렇지만은 이 올림픽이라는 걸 한다는 걸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숨겨왔을 것이고 신년사에서 어떻든 그 대국민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올림픽 또 하네. 야 남순 대단히 세다. 뭐 이렇게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핵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여러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참 많은 이슈 중에 올림픽 이야기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 이야기는 오히려 신년사에 포함된 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준 그런 셈이 되는 거군요. 저희로서는 뭐 그거는 설마 알고 있으시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그 북한 당국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북한 정권은 우리를 선전할 목적으로 그걸 탁 던졌는데 북한 주민은 거기서 두세 가지를 자기끼리 분석해서 자기네끼리 평가를 하는 거죠. 김영수 간사님 좀 또 이번에 저는 남한에서 이제 남한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이제 북남 사이의 접촉과 왕래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다시 했고 그리고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이제 통일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후에 지금 이제 단절됐던 한라인도 이제 일단 개통이 됐고 아마 곧 올림픽 관련해서 만남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소식들을 북한 주민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이번에 신년사를 보면서 좀 또 강하게 느꼈던 바가 뭐냐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요. 북한은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돼 가지고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도 많이 했었고 작년 신년사 보게 되면 또 김정일이가 언급한 게 달래기식으로 자기 잘못과 뭐 자기의 능력 부족에 대한 걸 이야기했었지만은 이번 또 신년사 보게 되면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많이 이민들을 달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자 이게 김정은이 또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많이 의식하는구나.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생활 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배급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점점 알다 보니까 혹시 북한 주민들도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이 다 망한 것처럼 민주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신년사 내용 중에 인민이라는 말도 많이 썼고 그리고 지금 남북 제스처를 한 게 민족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이제 북한 주민 달래면서 마치나 이제는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인민을 위해서 뭔가 좀 경제 발전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인민을 많이 의식한다는 김정은도 결국 정말 독재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불안 이런 것들을 엿보인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 어떤 남북 관계나 핵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 주민들 실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막 밀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지는 피부로 체감하고 그런 내용들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례되면 그겁니다. 지금 핵무기라고 하면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북한을 이제 침략할 수 있다. 뭐 지금도 여전히 6.25 전쟁이 김일성이 일으켰지만 북한 주민들은 지금 미군이나 우리 남한에서 일으킨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선전하면서 핵은 그래서 우리가 방어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지금 때까지 핵을 개발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고 한국 와서 쭉 보게 되면 이미 90년대 미국의 핵무기는 벌써 남한은 다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은 지금도 1000여 개의 핵무기가 있는 걸로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핵무기는 북한 주민들이 만약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다면 그때 북한은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유혈적인 탄압을 하거나 막 탱크는 막 땅크로 막 짓뭉개 버릴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국제 유엔군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제재하면서 혹시 유엔군이 이제 북한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핵 가지고 방어용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난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북한 당국에서 얘기하는
미국이나 다른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 보면 북한 내부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외부 도움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영원히 3대 세습 아니고 4대 5대를 음. 나가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고 네. 욕돼가지고. 일단 분석을 좀 이제 너무 또 깊게 들어가서 예, 다시 한번 좀 편하게 뒷담화로 다시 돌아오자면 제가 너무 세게 아마 지금 이제 가장 또 북한 주민분들하고 지금 계신 분들하고 또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 북한 신년사라는 것 자체 거기에 이제 뭐 이런 큰 얘기들이 주로 담기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북한 주민분들은 일단은 살고 있는 모습들에서 좀 내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거가 좀 얘기가 나오길 바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신년사를 딱 들으면 물론 과제로서 공부는 해야 되지만 네. 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어떨 걸지 좀 궁금해요. 근데 올해 신년사는 제가 북한에서 불과 5년 전에도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올해 신년사는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해도 와 이게 평창 올림픽에 대해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선제 타격은 안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를 건드리는 자 지구 한 끝까지 가서 죽이겠다 막 이렇게 막 악센트를 높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되게 양순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북한 주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대북 제재를 해서 중국까지 다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나갈 길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예 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내밀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유화 정책을 쓰지 않았을까. 내가 북한 주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는 좋을 때는 손을 내밀고 바쁘면 등을 외면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정말 5,000년의 역사를 같이 그렇게 나눈 그런 핏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핏줄밖에 손을 내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국한테는 강하게 나오고 왜냐하면 미국한테까지도 양순하게 나오면 자존심이 물거품이 되니까 미국한테는 내가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러고 남조선하고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좀 지금 현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많이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민족 의식 그 피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제 북한 주민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이제 민족이라는 말을 19차례나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한민족에 대한 그런 교류를 하겠다 그런 김정은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내용에 또 보면 비사회주의적인 것들을 배척하는 부분에 대한 또 강한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사회주의에 보면 남한의 그런 문화들이나 유입된 그런 영상이나 우리 라디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차단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저는 이게 같은 얘기인가 다른 얘기인가 조금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김영수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북한에서 말하는 비사회주의라고 하는 말 언어 자체가 네.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뭐 대한민국의 뭐 라디오 이것만 포함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것 모든 것이 비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것들은 실려 들어가지고 일반 도덕적인 관념 속에서 뭐 야든 범죄를 범했거나 하는 것도 비사회주의가 되고요. 예, 그리고 남한 노래 안 들어도 만약 미국 노래 들어도 그건 비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는데 뭐 청바지라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말로 진바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지들을 찐바지 이런 거 입어도 그건 비사회주의가 되는 거고 또 머리 또 염색을 한다 해도 비사주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사주의가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보만 또 대한민국의 CDR만 포함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번에 그 신년사 보게 되면 느끼는 게 비사주의에 대한 것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이 비사주의라고 하면 특히 중요한 게 정보 유입이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소식 그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탈북해 온 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전 같으면 TV라든가 이런 것도 앞에 봉인 딱지만 붙였었는데 이제는 뒤를 뜯어가지고 그리고 안에 그 회로판에서 소사까지 다 해지는 분리해서 파괴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마저도 정말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것마저도 차단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 뜯는 사람들한테 수고한다고 돈을 2만 원씩 2만 원 돈 북한 돈 작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월급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한 반년분 거의 되죠. 예, 그렇죠. 쌀 4kg. 그렇게 그러니까 예.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말라 하면서도 내가 그걸 수고한다고 제가 그걸
돈까지 내면서 제가 안 보겠다 하는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니 저는 여기 조금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비사회주의 속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남한하고 교류를 하겠다고는 하면서도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 보는 건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게 그냥 좋게 평가하면 그래. 내가 하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한하고 교류를 하려면 남한의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 전에 전 북한 주민이 저한테 야 그 태양의 후예 있잖니 그 송혜교 나오더라. 그거 좀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아, 실제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죠. 1990년도 2000년대 초반에 가을 동화가 북한을 완전 강타했어요. 그때 은서가 송혜교가 지금 살아서 태양의 후예 나오니까 북한 주민들도 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북한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르면서 교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바빠 나니까 손을 내미는 거죠. 아, 네. 은서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남한 사회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뭐랄까 느끼는 감정들 어떠실까? 약간 괴리감도 느끼실 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로 지금 북한 주민분들한테는 심각하게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이제 아마 지금 소통하고 계시니까 어떻게들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는 시장 경제잖아요. 네. 본안에 그 시장 경제가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거의 다 압록강, 두만강을 통한 밀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밀수품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밀수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완전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수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니까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쌀 가격이 솔직히 말해서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5천 조금 벗어지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그 대신은 쌀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장사라는 건 유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올해는 이제 대북 제재로 휘발유 가격이 2배, 3배로 오르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전기 난방이 아니고 나무로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나무 가격이 작년에 비해 3배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겨울에 정말 이게 엄혹하죠. 난방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네요. 예, 엄청 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김정은도 이제 지난 한 해를 회고하는 대목에서 뭐 최악의 난관이라고 했다는 거는 뭐 인식을 좀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신년사가 좀 우리 남한에서 이제 볼 때는 뭐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또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 우리가 좀 뭐 어느 정도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수 강사님, 북한 주민분들이 지금 이제 또 듣고 계실 테니까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일단은 북한 주민들도 이번에 신년사를 봤었고요. 그 신년사 속에서 뭐 핵무력의 완성이라든가 또 평창 올림픽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이 신년사보다도 오히려 대한민국의 또 특히 외부 세계의 정보의 유입에 대한 것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통제할수록 사실은 더 호기심이 가집니다. 이번 신년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사주의라든가 외부 정보에 대한 유입과 관련돼 가지고 드세차게 이제 뭐 통제하겠다 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신년사보다 더 북한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우리의 이 국민 통일 방송과 또 외부 정보가 얼마나 힘있겠냐 하는 것을 또 김정은의 그 신년사 통해서도 우리가 더 새겨보지 않았겠냐 생각됩니다. 네, 우리 박주희 기자님. 북한 주민들이 2018년 새해 소망이 자유로운 경제 생활이고 두 번째 소망이 개혁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생활을 풀어놔야 그 경제 생활이 활성화되려면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과 교류하고 외국하고 교류를 하는 게 개방이 저는 가장 인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내년 신년사에는 좀 담기고 그 사이에 또 남북관계의 변화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함께 이런 얘기들을 진짜로 그러셨어요? 들을 때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과 다시 보는 김정은 신년사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